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이번 학기 마지막까지 오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 이게 또 이번 에너지 빅데이터 수업 들으시면서, 어느 분들은 전에 파이썬 코딩을 좀 해보신 분도 있고, 어느 분은 아예 처음부터 아예 이런 주제를 접하신 분도 있을 텐데, 어찌됐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저희는 이제 그 총 세 번째 프로젝트, 총 세 개의 프로젝트 중에 마지막 프로젝트 있습니다. 마지막 프로젝트의 주제는 타임 시리즈 어널리시스, 시계열 분석인데, 어, 저희가 첫 번째 프로젝트와 두 번째 프로젝트에서 사용했던 그 기법들을 활용하되, 이제 그 시간에 해당되는 자료의 특징에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좀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간단한 내용을 좀 다룬 뒤에, 그런 다음에 저희가 주제는, 우리나라는 이제 각 발전소마다 이제 그 발전량이 정해 있으면은 그 전력을 이제 한국 전력 거래소로 이제 와서 전력 거래소에서 각 발전 그 원별 그 발전 단가 이런 걸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한국 전력 거래소에서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그 전체 전력이 얼마였는지, 그래서 이제 그게 시간별로 기록이 남는데 그 자료가 저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2000, 한 5년 정도, 5년 정도 되는 그 기간에 저희가 한국전력거래소에서부터 아니, 전력의 그 수요량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바탕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기계학습을 학습시킨 다음에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1년치의 에너지 수요를 예측해보는 그런 과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여기 보시면은 여기 팀은 다음과 같습니다. A팀은 채린 씨, 하영 씨, 은영 씨, 그리고 뭐 B팀, C팀, D팀 있고요. 그리고 그 프로젝트에 관련된 설명은 저희 에 들어가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다운받느냐? 여기 보시면 이제 저희가 데모에 사용할 자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수업 시간에 사용할 자료고, 그리고 어, 우리가 이제 실제 프로젝트에 사용해야 될 자료는 여기 폴더 안에 있는데, 이 폴더 안에는 총 세 가지의 CSV 파일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의 전력 수요, 그리고 같은 기간에 우리나라 전국 평균 온도, 그리고 그 2023년도에 그 전국 평균 온도도 저희가 제공했습니다. 우리가 문제에서 풀어낸 건 뭐냐면은 2023년도에 한국 전력 수요를 예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혹시나 여러분 중에 나는 온도에 관련된 정보를 사용하겠다 싶은 분은 이 온도는 23년도까지 제공했으니까 이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 자료 설명 한국전력거래소로부터 이걸 받았었고, 우리 기상청으로서부터 다음 같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사이트는 클릭해 보시면 그 저희가 자료를 얻었던 두 사이트가 나오니까요. 그래서 들어가셔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간별로, 그러니까 2023년 1월 1일 오전 1시부터 오전 1시, 2시, 3시, 4시 이렇게부터 해서 2023년 12월 31일 밤 11시 그리고 자정까지 우리가 그 전력 수요를 예측하는 것이다. 이 과제를 할 때 중요한 요소는 먼저 우리는 이제 기온이란 자료도 같이 제공하지만 뭐 기온 외에 우리가 필요한 에너지 전력을 예측하는 데 필요한 어떤 정보가 있다고 하면은 그 정보를 넣는다고 해서 어, 그걸 이제 추가할 때마다 그 정보를 넣은 것이 타당하다 싶으면은 저희가 가산점 부여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력의 수요는 아무래도 그 당시 우리 산업의 혹은 경제의 어떤 변화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뭐 하나의 예시입니다. 그러면은 관련된 그 대표 주식을 본다든가 주식 거래 가격을 본다든가 아니면은 우리나라 전체 뭐 코스피 혹은 코스닥 이런 거를 봐가지고 뭐 경제 지표랑 전력 수요랑 어떤 관계가 있지 않을까. 보통은 전력 수요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그 코스닥이나 코스피 같은 주식 같은 경우에는 어떤 미래의 가정을 선반영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그거를 반영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혹시 그런 패턴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추가하셔도 되고요. 혹은 이거 보면 알겠지만
이게 이제 주말에 좀 전력 수요가 낮아지고 주중엔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주중에는 우리가 이제 일을 하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전력 수요가 높은데 토요일, 일요일마다 이제 낮아지는데 우리나라는 또 이제 토요일, 일요일 외에 이제 휴일이 있으니까 휴일이라는 그 정보를 추가로 제공했을 때 휴일인 경우에는 우리가 전력이 낮아질 수 있구나 이런 것도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휴일에 관련된 정보를 넣는다던가. 그래,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피처들이 있을 겁니다. 뭐 지금 저는 뭐 온도, 그러니까 기온,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주식 가격, 그 다음에 어, 주식 가격, 그리고 이제 휴일 이 세 가지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뭐 이거 외에도 얼마든지 추가를 하실 수 있다. 뭐 모델도 우리는 이제 XG 부스트를 수업 시간에는 다루겠지만 XG 부스트 말고 다른 것도 해보겠다. 그리고 XG 부스트를 단순히 해보는 게 아니라 나는 여기에 더 나아가서 뭐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좀 더 잘해보겠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가산점을 얻을 수 있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XG 부스트나 아니면은 그다음에 디시전 트리 혹은 랜덤 포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전처리를 필요하지 않는데 내가 사용하는 방법이 전처리를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 하면은 그때 필요한 전처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라고요. 그 파일을 어떻게 제출하면 되냐면은 일단 CSV 파일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각 팀별로 하루에 최대 3개까지 제출할 수 있어요. 언제부터 제출할 수 있냐면은 이 제가 공지를 올린 순간부터 사실은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라도 언제든지 제출하시면 되고요. RMSE 형식으로 그러니까 루트 민 스퀘어 에러를 기준으로 이제 저희가 실제 정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실제 정답과 비교를 해서 가장 낮은 팀이 어디인지 이제 순서대로 우리가 비교를 할 겁니다. 그리고 조교 두 분에게 이제 파일 이름을 이렇게 제공해서 준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어, 근데 이 CSV 파일에는 딱 하나의 칼럼만 필요합니다. 하나의 칼럼이 뭐냐면은 칼럼의 이름은 values고 그냥 그 values가 첫 번째부터 1월 1일 자정부터 제가 1월 1일로 봤네요. 1월 1일 자정부터 12월 31일 밤 11시까지 자정까지 밤 11시까지 그러면 총 그거에 맞는 행의 개수가 있겠죠. 이게 8,760개랍니다. 그래서 그거를 오름차순으로 맨 위가 이제 1월 1일이고 맨 아래가 12월 31일이 되게 그리고 당연히 형식을 지키지 않으면 저희는 이제 이 채점을 하는 그 코드 자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그런 고려 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거를 보기 위해서 저희가 코드를 수정하지 않을 테니까 반드시 이 양식을 지켜서 제출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평가는 일단 정확도가 제일 중요하기 위해서 50점을 우리가 평가를 할 겁니다. 그리고 발표 30점, 팀원 간 평가 20점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측 정확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1등이 50점, 2등이 45점, 3등이 40점, 4등이 35점 이렇게 받을 예정이니까 최대한 정확한 어, 그 정확도를 내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리더보드는 어디에 올라올 거냐면 여기에 바로 올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느 한 팀이라도 그 자료를 올리는 순간부터 제가 여기 GitHub에 여기 이 자리에 제가 바로 리더보드를 올려서 공유를 할 테니까 이걸 다운받는 방법은 여기 압축 파일로 다운받으셔도 되고요. 혹은 그 깃을 전에 사용해봤다 하시는 분은 뭐 다르게 다운받으셔도 됩니다. 저는 제 컴퓨터에 깃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git 명령어를 이용해서 다운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이 받아졌는지 보면 여기 잘 다운받아졌고요. 폴더를 열어보면은 다음과 같이 파일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폴더에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젝트 사용이 될 자료 이게 CSV 파일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예제 파일 두 개랑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열어야 되는데 음, 제가 순간
제가 수업 시간에 아나코드라 사용했는지 아니면은 다른 개발 환경 사용했는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냥 아나콘다로 하겠습니다. 제가 아나콘다로 이제 열기 위해서 아나콘다 프롬프트를 여기 열어서 여기서 제 이 위치를 이제 넣을 거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주피터 노트북을 끄면은 이제 여기에 열리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아나콘다 프론트를 하나 더 열어서 왜 하나 더 열냐면 제가 몇 개 필요한 패키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한 패키지들을 미리 좀 다운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미 있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 어떤 걸 다운받을 거냐면은 XGB, XG 부스트. 네, XG 부스트를 일단 다운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XG 부스트 라이브러리의 용량이 150MB 정도 되니까 혹시나 카페에서 이제 치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은 테더링으로 하시면은 데이터 많이 잡아먹을 것 같네요. 네. 가능하면은 인터넷 와이파이 연결된 곳에서 다운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준비가 된 것 같거든요. 근데 필요한 건 또 그 팁, C본이 있는데 아마 이거는 아마 여러분 이미 다운받으실 수도 있어요. 여기 C본이라 있는데 이거는 이제 맵플랫립이라고 하는 그 원래 쓰는 그 이미지 처리하는 그 패키지가 있는데 거기에 더해가지고 조금 더 그림을 다채롭게 만들어주는 그런 패키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가지 동시에 저희는 쓸 거다. 그 중에 어, C본과 이제 맵플랫립 두 개 있어야 되니까 저는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치면은 아마 이미 있다라고 나오거나 아니면은 네, 이미 있다고 저는 나오네요. 네. 자,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오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두 개의 파일이 있습니다. 어, 이 중에 이 파일이 뭔지 알려드려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 미국의 그 어느 동부 지역에 해당되는 전력 사용량을 시간별로 측정한 거래요. 그래서 저희가 그 자료를 바탕으로 그럼 미래 시간 예측 어떻게 하는 건지를 한번 예제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의 그 노트북 하나 열었습니다. 그 제목은 데모 인 클래스 수업 중에 하는 데모다. 여기 제가 이제 어떤 거를 다운받을 거냐 먼저 필요한 거는 먼저 풀게요. 넘파이가 일단 필요합니다. 그리고 매플랍립도 당연히 이제 시각화하고 하려면 필요하죠. 세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C본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했는데 이거는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CSV 파일이기 때문에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을 우리가 다뤄야 될 거고 그리고 XG boost as XGB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import echelon matrix import mean square error. mean squared error가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추정치가 있고 그다음에 실제 참값이 있으면은 얘네들의 제곱을 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측을 하나만 여러 개 할 거니까 이게 i 번째 예측이고 i 번째 참값이면은 얘를 우리가 i는 뭐 1번부터 총 n번에 대해 예측을 했다고 하면은 얘는 추정치, 얘는 참값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제 제곱한 것에 그러니까 이렇게 빼면은 그러니까 뒤에서부터 에러인데 에러를 스퀘어드 제곱을 했고 그 다음에 평균을 내야 되는 거죠, 그죠? 평균을 내는 게 여기서 여기 n분의 1 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민 스퀘어드 에러입니다. 좀 비슷한 예로 이제 민 앱솔루트 에러가 있는데 민 앱솔루트 에러는 당연히
민,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absolute가 되죠. absolute, absolute.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그 스퀘어드 에러는 이제 그 놈2와 관련돼 있고요. 놈1이죠, 놈1. 이게 이제 놈1과 놈2가 어떤 게 좀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뭐 어느 게 더 좋고 어느 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 뭐 저희 리그레션에서 라쏘도 배웠고 그다음에 리지 리그레션 둘 다 배웠잖아요. 그죠? 둘 다 장단점이 있는데 민 스퀘어드 에러가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쓰는 이유가 조금 더 해를 안정적으로 찾고 또 오차가 큰 애들을 조금 더 페널티를 많이 주는 거죠. 오차가 3개 난 것보다 오차가 뭐 0, 0, 2 나면은 이 오차 큰 게 더 페널티가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0, 0, 2를 만들 바엔 차라리 1, 1, 1을 만드는 게 낫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렴을 해 나가는 거니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불러오겠습니다. 뭘 잘못했다네요. 뭘 잘못했을까요? 아, 이거 from이라고 해야 돼요. from. scikit-learn matrix라고 하는 데서 얘를 불러오겠다고 하니까 from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됩니다. 혹시나 이 마지막에서 이제 여기서 에러가 나시는 분은 하시면 되냐면요. 저 sklearn이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쵸? 이거를 어떻게 다운받냐면은 자, 이 이름은 sklearn이가 되어 있는데 얘 실제 다운받을 때 이름은 이렇게 됩니다.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나중에 다운받으실 때 이렇게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마지막 여기 이 부분에서 에러가 났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이렇게 다운받으면 된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한번 멈출게요. 사이클 사이트도 있습니다. 사이클 사이트를 하면 뭐 하는 데구나. 아, 이런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는 좋은 사이트구나. 아, 좋은 패키지구나. 어, 우리 뭐 전에 저랑 수업했을 때 이제 리그레션까지 했었던가요? 리그레션 할 때, 데이터 전처리 할 때도 사이클런 사용했었고, 그죠? 그리고 그 차원 축소라고 해서 뭐 이제 어, 주성분 분석 이것도 우리가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프리프로세싱, 민맥스 스케일러, 클러스터링도 할 수 있고요. 리그레션과 클래시피케이션, 뭐 리그레션은 연속 변수를 예측하는 거고, 뭐 클래시피케이션은 이제 뭐 이제 그 카테고리를 이제 우리가 분류를 하는 건데, 아무튼 둘 다 우리가 할 수 있다. 여기 사이클런에 자체적으로도 XG 부스트가 있는데 그레디언 부스트가 있는데 어, 그러니까 그 XG 부스트는 그레디언 부스트의 한 종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여기 뭐 보면은 어떤 것들이 있냐고 봤더니 여기 보면은 뭐 리지 뭔지 알죠? 리지 리그레션 저희가 수업 시간에 했던 거죠. 여기 앞에 뭐 라쏘 리그레션도 있겠죠. 그리고 랜덤 포레스트, 니얼리스트, K 니얼리스트 네이버, 그다음에 그레디언 부스팅, 뭐 그리고 그 외 나머지 기술적인 것들이 있고 여기는 뭐 있으니까 거의 이제 기계학습에서 뉴럴넷을 신경망 모델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것들은 다 사이클런이라고 하는 여기 패키지 안에 다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한번 다룰게요. 클러스터링이랑 차원 축소는 저희가 어, 그 프로젝트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모의를 했던 이날 오시면은 저희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클러스터링과 차원 축소가 뭔지는 그때 좀 다루겠다. 다시 와서 예, 이렇게 지금 자료를 불러왔고요. 그러면은 이제 저는 이제 이게 파일 이름인데 이거 파일 이름을 저는 알고 있어가지고 이 파일을 불러오겠다 한 겁니다. 그래서 하면은 2002년 12월 31일부터 2018년 1월 2일까지 거의 10여 년, 한 15년 정도의 자료가 지금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음, 이게 보시면은 이게 대체로 이제 시계열 자료를 다룰 때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될 건데 이 데이트 타임이라 돼 있는데 데이트 타임 자체가 우리가 이제 2018 0101 20 땡땡 00 땡땡 00이라고 하면 이제 이거는 이제 20시 그러니까 20시면은 오후 8시 2018년 1월 1일이구나라고 돼 있는데 이게 우리가 사람이 봤을 때 이제
그 그냥 글로만 돼 있는 경우가 있고 그냥 스트링의 형태로 있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그 데이트 타임이라고 하는 변수 형태가 있는데 그 변수 형태로 돼 있는지가 다릅니다. 이거는 이제 그 전력 사용량이기 때문에 전력 사용량은 이게 얼마가 된다라는 거는 뭐 이거는 이제 뭐 이거는 그대로 쓰면 되는데 왼쪽에 보면 이거 같은 경우에 보면은 얘가 데이트 타임이라고 하는 변수명으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 제가 df info라고 하는 이제 이 명령어를 활용했을 때 얘는 오브젝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얘는 그냥 스트링으로만 우리가 인식하고 있구나. 제가 해서 불러 오게 되면은 얘 자체가 그냥 오브젝트니까 여기서 첫 번째 인연에 보면은 얘가 그냥 스트링이거든요. 스트링. 이거는 이제 문자열에 불과하구나. 그럼 컴퓨터는 얘를 시계열로 받아들일 수 없겠구나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바꿔줘야 되는데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면요. 어, 아래에서 우리가 df date time이라고 하는 이 열을 우리가 뒤집어 씌울 겁니다. 어떻게 뒤집을 거냐면 to date time이라고 하는 그 판다스의 그 이제 기본 함수가 있고요. 여기에 df date time 자, 이 같은 걸 줬으니까 내 이거를 이제 넣어가지고 계산된 나온 거를 다시 여기로 뒤집어 씌우겠다라고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거를 바꿔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은 이제 이번에 다시 제가 df info를 하게 되면은 이번에는 데이트 타임이라고 하는 이제 변수명형이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위에서 봤던 단순한 스트링이 아니에요. 이거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제가 이제 여기서 아래 칸 하나 만들 때마다 하는 거 뭐냐면 여기서 B를 누르면 이제 아래 칸이 생기고 A를 누르면 어버브니까 위에다 칸이 생깁니다. 여기서 이제 B를 누르면 아래 생기고 뭐 아무튼 여기 그 아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데이트 타임이라고 하는 변수로 바꾸게 되면은 변수 형태로 바꾸게 되면 이번에는 여기는 어쩌고저쩌고 주저리 있는데 아무튼 시간 관련된 변수구나. 이건 시간 관련된 변수라는 걸 이제 알 수 있다. 그럼 컴퓨터도 이제 이거는 이제 시간과 관련된 변수니까 너가 아주 그림을 그리거나 할 때 스트링이 그냥 단순히 문자리면 이제 우리가 2018년부터 뭐 2019년까지 1년 동안의 그 전력 변화량 그려줘 하면은 보통 이제 그냥 이게 그 문자로 돼 있으면은 매일매일을 그냥 다 넣어가지고 X축 공간도 없는데 거기다 뽀짝하게 넣어가지고 이게 그림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석하려고 해도 제대로 안 되고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내가 자료를 가지고 내가 2018년 이전 거랑 2018년 이후 거를 나누려고 해도 스트링 문자 자체는 우리가 어떤 의미가 없기 때문에 컴퓨터 이해를 못 하는데 우리가 변수를 데이트 타임이라는 형태로 바꾸는 순간 이제 컴퓨터가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시기를 분석할 때 그 이렇게 데이트를 우리는 이제 인덱스로 보통 잡아 놓습니다. 그래서 set index 전에 지금의 그 인덱스는 뭐냐면은 지금의 인덱스는 그냥 맨 앞에서부터 0, 1, 2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얘네들을 그냥 이걸로 대체하고 싶은 거예요. 0, 1, 2, 3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set index 이제 여기다 date time 그리고 in place true 해버리면은 이제 다음과 같이 됩니다. 이제 0, 1, 2, 3이 없어지고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당연히 이제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각 시간별 사용된 발전된 에너지량을 보는 겁니다. 발전된 양을 보면은 이제 이제 우리가 시간마다 이제 인덱스로 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 한번 그림을 그려봅시다. 그러면은 df 플롯 판다스에도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기본적인 그림이 있는데 먼저 어떤 종류의 그림인지 설명해 줘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라인 플롯을 그릴 거고요. 그리고 알파는 0.5 정도로 좀 투명하게 만들고 피그 사이즈, 그 그림 사이즈는 뭐 12 바이 6 정도로 할 거고 그리고 타이틀은 PJME 여기가 이제 미국의 동부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에너지 이렇게 할게요. 그림을 그려보시면은 아래와 같이 이제 그림이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보면은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보이는 거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보면은 이제 계절별로 보면 아무래도 겨울과 여름에는 에어컨을 틀어야 되고 겨울에는 여기가 동부 지역이라서 여름이 그렇게 더운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 여기 아무튼 그 계절별로 그 특정한 계절에 특히
겨울이 조금 더 높은 것 같은데 여름이 높은 것보다 겨울이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여기 높고 낮고 하는 거 보니까 여름도 조금 그래도 수요가 더 많아지고 겨울에도 수요가 더 많아지는. 그리고 봄과 아무래도 가을이 가장 어, 가정에서 쓰는 그 냉난방의 전력 수요가 줄어들다 보니까 아무튼 봄과 가을이 조금 작고 여름과 겨울 그러니까 동부 지역은 대부분 겨울이 엄청 춥거든요. 그러니까 겨울이 훨씬 더 높게 나오긴 하지만 그죠?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이제 해야 될 게 이제 뭐냐면은 어, 첫 번째로 해야 될 건 뭐냐면은 그 학습 자료랑 이제 트레인 데이터를 이제 분리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앞에서 그냥 일반적인 타뷸러 데이터를 다루거나 아니면은 공간적인 자료를 다룰 때는 우리가 그냥 어, 트레인 테스트 디스플레이를 랜덤하게 섞은 다음에 그중에 70%는 뭐 하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혹은 뭐 K 크로스 밸리데이션 이런 것도 쓸 때도 우리가 뭐 결국은 섞어가지고 일부는 그러니까 랜덤하게 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 각 시간들 있으면 섞어가지고 그중에 얼마만큼은 학습 자료가 되고 얼마만큼은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가 되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었는데 근데 시계열 분석은 좀 다릅니다. 시계열 분석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섞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과거를 학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와 미래를 섞은 다음에 다시 예측하라고 하면은 사실은 우리가 미래의 값을 알고 있어 사실은 이제 치팅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그렇게 학습된 모델은 미래를 예측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계열인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학습 자료인 부분과 이제 테스팅 자료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제 나눠야 됩니다. 로케이션, 그죠? 로크라는 이제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그 행을 나눌 건데 그 인덱스, 지금 내 데이터 프레임의 인덱스는 시간입니다. 시간이 어, 01, 20 이렇게 할게요. 네. 1월 1일, 1월 1일 2015년. 1월 1일 2015년보다 더 이전인 거는 이제 학습 자료, 그다음에 그 1월 1일 2015년 이후인 거는 내가 테스트 자료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림을 다시 그려볼 건데 PLT 그림을 이제 이번에는 그 매플라립을 이용해서 바로 그려볼게요. 트레인 인덱스가 이제 x축이고 y축은 EJM이 W. 좀 길어지는 것 같아서 잠깐 동영상 끊고 그냥 코드를 가져왔습니다. 네. 어, 보시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자 여기 우리가 학습 자료 그 이제 학습 자료 테스트 자료를 분류한 다음에 학습 자료의 시간의 그 값, 그리고 그 전력 사용량의 그 값,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트레인이라 얘기를 할 거고, 반대로 그 나머지 부분, 그 테스트 자료에 그거를 이제 테스트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레전드를 넣으라는 말은 이 라벨을 그림을 그려달라는 말이고, 타이틀은 이렇고, 시간은 X축, Y축은 사용량, 뭐 그래프를 보여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분을 하면은 2015년 1월 1일 기준으로 이거 이전에는 우리가 트레이닝 데이터로 우리가 활용할 거라는 말이고, 그 이후로는 테스트 자료로 활용하겠다. TLT 그리드 온 주면은 필요에 따라서 주면은 조금 더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다음에 우리가 이제 조금 나눠 가지고 한 일주일치만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일주일치. 그러면은 일주일치만 보려고 하려면은 dflog 한 다음에 어, 여기 안에 이제 조건을 줘가지고 그 행을 잡아낼 건데 어떤 조건이냐면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런 조건이에요.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나의 인덱스가 1월 1일 2015년 1월 1일 2015년 1월 1일 2015년보다 더 크고 1월 1일 2015년보다 더 크고 그러니까 그 이유인데
근데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은 8일보다 작아라. 일주일치로 보겠다는 거죠. 일주일치. 네, 이렇게 한 잡으면은 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대략 일주일치 시간들이 나오는데 이 일주일치 정도 되는 시간에서 우리가 이제 그림을 다시 그려볼게요. 플랫. 이제 이거만큼 잡아낸 거에서 그림을 다시 그리겠다는 겁니다. 플랫. 음, 뭔가 잘못되었다는 게 보이죠? 잠깐만, 이거 왜 그런지 잠깐 확인해 보면은, 생각에는 df, 이거를 이제 없애기 위해서, sort index를 중간에 넣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sort index. 오름차순으로 다시 정리를 한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길어 보이긴 하지만, 순서대로 보면은, 여기까지 보면은, 2015년 1월 1일부터 1월 8일까지 일주일치에 해당되는 그 기간을 잡아냈고, 그런 다음에 시간을 정리를 해서 그림을 그려달라라고 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제 전력 수요가 이제 하루 중에도, 이제 아무래도 하루 중에 보면은, 여기가 이제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낮에 하다가 이제 밤이 돼서 이제 다들 이제 잠을 자는 시간에 낮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게 이제 다들 자는 시간이 이렇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1월 4일과 1월 5일을 확인하지 않아도 제 생각에 이때가 아마 그 휴일이었겠죠, 휴일. 그러니까 주말이어가지고 이제 이게 더 전력 수요가 다른 날보다 작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다시 이렇게 커지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하루 중에도 우리가 이렇게 어떤 그 패턴을 보이면서 우리가 전력 수요량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PLT 그리드 온 넣어주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게 1월 4일과 1월 5일이 아마 주말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그 전과 그 후로 이제 에너지 수요가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날을 좀 잡아보겠습니다. 다른 날이라서 2016년 1월 1일. 다른 날은 또 아예 또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네요. 미국이라서 아마 1월 4일까지가 이제 긴 연휴고 연휴 다음에 이제 일을 이제 근무 시작하는 날이 아마 1월 5일부터라서 이렇게 커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저는 6월 1일부터 6월 1일부터 6월 8일까지 이게 조금 더 일반적인 경우 같은데 음, 네 아무튼 이런 변화들을 거치면서 그 에너지 수요가 일주일 간격으로는 나타나고 있다 주의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피처들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어떤 피처들을 만들냐면 지금 우리는 시간을 하나의 그 시간에 대한 변수로만 가지고 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그 하루 중에도 시간이 몇 시냐에 따라서도 바뀌고 계절이 언제냐에 따라서 바뀌고 몇 월이었냐에 따라서 바뀌니까 그죠? 그리고 이게 월요일이었는지 수요일이었는지 화요일이었는지 따라서도 우리가 바뀌고 있으니까 이제 이러한 정보들을 우리가 추가적인 정보를 줄 겁니다. 근데 그거는 실제로 어떤 자료를 더 검색해서 나오는 건 아니고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라는 자료를 거기에 맞는 자료로 변환시켜 주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간, 시간은 어떻게 얻을 수 있냐면은 우리가 이미 있는 얘 인덱스 이미 있는데 얘 인덱스는 데이트 타임인데 데이트 타임에서 hour라고 하는 걸 이용하면 불러올 수 있죠. 마찬가지로 이제 day of week는 이제 판다스에서 데이트 타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보시면 알겠지만 day of week은 어, 월요일이 0, 화요일이 1, 2, 3, 4 해가지고 일요일이 6으로 끝납니다. 그럼 우리가 5번, 6번인 경우에는 이게 주말이구나 알 수 있는 거죠. day of week. 그리고 분기가 언제였는가. 분기는 이제 계절과 관련돼 있죠. 또 몇 월이었는가. 몇 월이었는가는 그리고 몇 년이었는가. 그리고 1년 중에서도 몇 번째 데이였는가.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필요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1월 1일,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1, 2, 3, 4 이렇게 더해지는 거니까 이제 그 1년을 기준으로 몇 번째 일이냐 예상되는 자료를 우리가 또 추가로 넣을 수 있겠죠. 다음과 같이 넣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반복해서 써야 되는데 이거를 함수로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여러 번 쓰기 좋거든요. 그럼 add time feature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겠습니다. 자, 이거 함수로 만들었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함수를 사용한다고 했으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날에 대해서 그러니까 얘는 이제 하루 중 시간이 1시니까 1시라는 정보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얘가 이제 화요일이었던 거죠. 화요일이라는 것도 있고 분기로 따지면은 네 번째 분기 다른 12달 그다음에 얘는 2022년 그리고 1년 중에 마지막 날이니까 365와 같은 정보를 우리가 얻게 된다. 과연 이런 피처들이 과연 실제 우리 예측하려고 하는 전력 수요량이랑 그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좀 보려고 하는데 C본에 보면은 SNS라면 SNS 저희가 맨 처음에 불러왔거든요. 맨 처음에 우리가 C본이라고 해서 불러왔었으니까 C본에 박스 플랫이 있습니다. 박스 플랫. 그리고 여기서 데이터는 일단 그 C본은 항상 그 데이터 프레임 판다스와 항상 연동돼서 작동하게 돼 있어가지고 그 데이터는 항상 데이터 프레임 그대로 주면 됩니다. 그러면 X축이랑 Y축을 정해줘야 되는데 X축은 우리가 하루 중 시간으로 보겠습니다. 하루 중 시간. 그다음에 어, Y축은 이제 전력 사용량 이걸 보겠습니다. 그리고 PLT 타이틀은 MW by hour of the week. 하루 중 시간별로 전력 사용이 얼마나 됐었는지를 이제 뭐 저희가 10 몇 년 동안 우리가 가져왔잖아요. 그럼 그거를 가지고 박스 플러스 그려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까 제가 얼핏 봤을 때 자는 시간에는 우리가 전력을 많이 사용하지 않으니까 작을 거다라고 했는데 대부분 취침 시간이 이제 누구라도 취침하는 시간이 이제 2시, 3시 내지는 5시는 확실히 취침 시간인 것 같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이제 밤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확실히 전력 수요가 줄어든 걸 볼 수가 있고요. 전력 수요량이 이제
오전에 이제 해가 뜨고 사람들이 이제 출근하고 근무를 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좀 커지다가 네, 그게 저녁에 어, 올라가다가 가장 높았던 순간은 저녁 5시와 6시 사이 이제 가장 높아지고 다시 사람들이 취침하면 전력 사용량이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하루 중에 시간별로 에너지 사용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거는 이제 어, 그런 기억을 얻을 수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그럼 과연 이번에는 이제 달로 보면은 몇 월 달이 가장 전력 소용이 많았는가를 좀 보려고 하는데 여기에 팔레트 우리 그림 그릴 때 쓰는 팔레트의 팔레트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레드즈라고 주겠습니다. 레드. 이거는 by months. 이 에러 메시지는 생략해도 될 것 같고요. 제가 이거 가지고 있는 15원 버전이 옛날 버전이라서 이런 에러가 생긴 것 같은데 여러분 아마 안 생길 겁니다. 그랬더니 어, 1월과 2월, 3월, 4월, 5월, 6월 이렇게 있죠. 아까 제가 봄과 가을이 전력 사용량이 적을 거라고 했는데 그거 봐도 여기가 봄이고 여기가 이제 가을인 거죠. 그리고 여름이랑 그다음에 겨울에 좀 높았다. 여름과 겨울이 높고 봄과 가을이 좀 낮았다. 그런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예측 모델을 이제 만들어 봅시다. 이제 우리가 만들었던 피처들이 관련이 있다는 걸 이해를 했으니까. 근데 저희는 여기에 이제 예측 모델뿐만 아니라 아니, 지금 우리가 이제 하루 중 몇 일, 하루 중 몇 시간, 뭐 이런 것만 했지만 그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이제 아무래도 냉난방에는 그날의 온도와 관련이 높을 테니까 그날에 관련된 온도에 관련된 정보가 있다던가 아니면은 그 경제의 활성도에 관련된 정보도 있다고 하면은 이제 그런 걸 간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경제 지표라던가 이런 걸 쓰게 되면은 당연히 여러분이 이제 거기 이거 이전에 더 추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기 다루진 않지만 추가를 해서 그다음에 실제 이게 어떤 유의미한 결과가 있는지를 이렇게 박스 플러스로 그려서 우리가 보여준다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이게 좀 타당한 어, 피처 엔지니어링이 될 수 있다는 거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겠죠. 아까 제가 add time 피처를 아까 제가 어, 전체 자료에만 했었으니까 제가 다시 train은 add time features 한 거에다가 train을 다시 넣어주고요. 테스트도 넣어주겠습니다. 그럼 테스트라고 불리는 그 데이터 프레임도 트레인이라 불리는 그 저기도 둘 다 아무튼 각 시간에 관련된 추가적인 우리가 피처를 다 가질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트레인 컬럼스를 보면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새롭게 가질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예측에 사용할 피처들을 우리가 여기 리스트로 저장할 거고 그 다음에 타겟 타겟의 이름은 우리가 여기다 스트링 넣어 놓겠습니다. 타겟의 이름은 얘고요. 피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 인덱스를 따로 넣지는 않겠습니다. 인덱스는 그 자체로 그냥 쭉 그냥 선형이 어떤 값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예측을 주는 게 아니라 하루 중 하루 중 몇 시간인지 그리고 1년에 몇 번째 일인지 그리고 일주일에 무슨 요일인지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 거니 그런데 그런 거 정보들은 다 여기 이제 다 분할돼서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인덱스를 추가하진 않았습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타깃과 피처를 우리가 정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X 트레인 자료에 이제 인풋 피처 여기 하면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테스트는 테스트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트레인의 Y는 이게
타겟이라고 넣으면 되고, 그러면 됐습니다. 저는 모든 게 끝났고요. 그러면 이제 XG 부스트를 제가 해야 되는데, XGB를 해서, 그다음에 XGB 리그램, XGB 해서, 메이커스는 1000개 정도. 그리고 만들었으면은 이제 학습시키면 되는데, 학습시키기 위한 트레인과 트레인 자료 X랑 이제 그거 순서 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평가하기 위한 이벨리에이션 세트는 뭐가 있냐면 이렇게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각각은 튜플로 들어가는데 튜플이 전체 하나의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게 이벨리에이션 세트라고 하는 이 인풋이 되는 건가요? 그다음에 벌보스. 벌보스는 이제 중간 과정을 이렇게 다 출력해달라고 하는 거니까 벌보스 true로 해서 학습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빠르게 이제 쭈루룩 내려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내가 어, 어디까지 가냐면은 계속 내려가네요. 아직도 학습 중이네요. 네. 자, 네, 계속 학습 중인데 떤 문제점이 있냐면은 네, 끝났습니다. 문제점이 뭐냐면 처음에는 이제 그 트레이닝 여기 트레이닝과 자료와 이 테스트 자료 여기 두 개 사이에 그 오차가 그 오차의 기준은 RMS입니다. RMS가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괜찮았는데 근데 얘가 학습 진행되다가 이제 한 30번째 넘어가게 되면은 얘는 반 정도 얘는 두 배로 크단 말인데 그 차이가 점점 벌어집니다. 가다가 또 가다가 보니까 얘는 700까지도 줄었는데 얘는 아직 4000이니까 훨씬 더 차이가 커졌죠. 이게 이제 오버피팅이 일어나고 있다는 건데 어, 이제 이거는 이제 오버피팅이 발생한 거다. 우리가 조금 그래서 이걸 수정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얼리 스타핑 어, 조건을 이제 50으로 주겠고요. 그리고 러닝 레이트를 0.01로 주겠습니다. 하이퍼 파라미터인데 저는 이제 우선 이렇게 하이퍼 파라미터 두 개를 좀 줄여가지고 좀 러닝 레이트 그 조금 학습하다가 이게 얼리 스타핑은 그 학습하는 자료에 RMSE가 그 확실하게 줄지 않으면은 그러면 더 이상 학습 진행하지 말고 거기서 멈춰라는 조건인 거고요. 그리고 러닝 레이스는 각 단계마다 이제 그 얼마나 더 크게 그 모델의 파라미터를 조정할 거냐 건데 이제 그 조정하는 속도를 우리가 좀 늦춰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을 다시 해봤더니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다시 했더니 이번에는 서로가 조금 더 비슷하게 내려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내려가다가 여기서도 이제 멈췄는데 아까 700에다가 뭐 700에다 여기는 뭐 4천 얼마였으니까 훨씬 더 차이가 컸었는데 아까보다 훨씬 더 차이가 줄어들어서 그래도 그 오버피팅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우리는 이제 피처 임포턴스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트리 트리 계열의 이제 학습 자료, 트리 계열의 이제 기계학습 모델은 대부분 이제 피처 임포턴스 얼마인지 우리가 이제 바로 계산할 수 있으니까 피처 임포턴스는 PD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건데 어떤 데이터 프레임이냐면 아까 리그레션 모델에
피처 importance 하면은 아까 순서대로 이 각 피처가 가지고 있는 중요도를 우리가 나타내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값으로 가지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럼 걔네들의 컬럼의 이름은 당연히 처음에 우리가 줬던 피처 이름 그대로 주면 되겠죠. 인덱스를 피처스로 주고 컬럼은 네, 이렇게 됐습니다. F 이렇게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얘를 fi sort value importance 기준으로 우리가 내림차수 정리를 하고 내림차순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그림을 그릴 건데 어떤 그림이냐면은 이번에는 바 플랫입니다. 막대 그래프인데 수평으로 가는 바 플랫을 그릴 거니까 타이틀은 다시 봅니다. 그래서 보면은 하루 종일 시간이 언제였는지가 가장 중요했고 두 번째로는 어, 그몇 월인지가 중요한 변수였고 세 번째로는 월요일 수요일 이게 중요했고 그리고 당연히 해나 아니면은 커터는 사실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우리가 사용했던 피처들의 중요도 얼마나 각각이 기여를 하는지를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제 우리가 그럼 이 모델을 끝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그러면 학습된 모델로 미래를 예측해 봐야 되냐. 그리고 미래를 예측한 다음에 실제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참값과 얼마나 차이가 발생되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지금 테스트는 다음과 같은 데이터 프레임이죠. 여기다가 우리가 프리딕션이라고 하는 새로운 컬럼을 만들어 줄게요. 컬럼을 리그레션에다가 프리딕 다음에 x 테스트 하면은 됩니다. 그러면은 이 학습이 끝난 이 모델을 바탕으로 예측을 하는데 예측이 필요한 변수인 테스트 자료의 그 정보들, 그죠? 그거를 우리가 위에서 넣어가지고 그 계산된 결과를 새로 추가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 이 결과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메인 데이터 프레임에다가 합쳐줄 겁니다. 그죠? 여기를 합칠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합치려고 해야 되는데 여기 테스트라는 데이터 프레임과 전체 데이터 프레임 차이에는 테스트는 2025년 1월 1일 이후로 우리가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합치려고 하면은 윗부분은 없으면서 아랫부분에만 있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합치려고 하면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전체 데이터 프레임에다가 이제 우리가 덧붙일 건데 전체 데이터 프레임을 합치겠다. 뭘 합칠 거냐면 전체 데이터 프레임과 그 테스트 데이터 프레임에서 프리딕션이라고 하는 이 부분과 이제 합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합칠 거냐면은 how는 left. 그래서 left는 뭐냐면은 얘를 테스트라고 하는 얘를 메인 데이터 프레임으로 붙이겠다는 겁니다. 이게 write이 되면은 얘를 여기 갖다 붙이겠다는 건데 저희는 메인 데이터 프레임이 df이기 때문에 왼쪽에다 갖다 붙인다. 그리고 어, left는 이제 인덱스 기준으로 하는 거고 오른쪽도 이제 둘 다 이제 그러니까 인덱스가 이제 시간이잖아요, 시간. 둘 다 시간의 기준으로 합치는 거다라고 해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여기 실행하면은 프리딕션이라는 새로운 컬럼이 하나 생겼는데 이제 앞부분에는 다 난이죠. 왜냐면은 없으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테일로 보게 되면은 맨 마지막 다섯 개를 보게 되면은 맨 마지막에는 2015년 1월 1일 이후의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예측된 값들이 있던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df PJME
MW 실제 참값과 프리딕션 우리 방금 예측된 그 값 두 개를 이제 불러올 건데 이 두 개 중에 이제 그림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플롯 아, 그림 사이즈는 12,6 그다음에 알파는 0.0. 이걸 보면은 여기 파란색으로 보이는 이 부분들이 다 이제 과거부터 있던 우리 실제 참값인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XG 부스트, 학습된 XG 부스트를 통해서 나온 결과가 오른쪽에 있는 이 오렌지 색깔로 보이는 이 부분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에너지 수요가 높아지는 순간에 그 올라가는 것과 이제 낮은 순간에 낮은 것을 우리가 예측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또 정확하게 일치하진 않죠. 이거를 조금 더 확대시켜 가지고 보게 하기 위해서 df week이라고 하는 한 주치만 제가 불러오겠습니다. 어떻게 불러올 거냐면 로케이션, 이거 당연히 로케이션 쓰는 건데 마찬가지로 얘도 두 가지의 조건문을 가지고 이제 가져올 겁니다. 그러니까 df 인덱스가 2025년 1월 1일보다 이후면서 일주일치 보려고 하면 이렇게 8보다 작다 되는 걸 이제 df week이라고 불러오면은 df는 이렇게 생겼죠. 일주일치의 어떤 값을 가지고 있는데 얘를 바탕으로 내가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어떻게 그릴 거냐면 QLT 비디오 첫 번째 그림은 df 위에다가 x축은 시간, y축은 실제 전력 사용량, 라벨은 얘는 이제 트루스. 그다음에 여기서 얘를 프리딕션으로 바꾸게 되면은 얘는 프리딕션. 근데 참값은 우리가 선으로 그리지만 여기서는 점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좀 점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점을 표현하겠다라고 했고 PLT 레전드 레전드는 이 두 개의 라벨을 보여주기 위한 거라고 했고 PLT 그리드 온 PLT 라벨 데이트 PLT Y 라벨 에너지 음, 이렇게 소르트 인덱스를 한번 해주세요. 왜 자꾸 바뀌는지 모르겠는데 혹시나 아까처럼 비슷한 결과가 나오면 이렇게 자르고 나서 원래 이미 인덱스가 정렬돼 있기 때문에 정렬된 대로 잘려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네요. 그러면은 저는 다시 그걸 정렬하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실제 값은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즉치는 이거만큼 변하고 있다.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정확도를 계산시킬 수 있을까? 방금 위에 부분에 그 RMSE를 해보면은 그 아까 민스퀘어 에러는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민스퀘어 에러. 그죠? RMSE는 뭐냐면 그 민스퀘어 에러에서 다시 루트를 씌운 겁니다. 얘가 MSE인데 혹시 RMSE는 뭐냐면은
이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제 얘가 이제 스퀘어 루트니까 얘가 이제 0 넘파이에 있는 스퀘어 루트를 사용할 거고, 그리고 min squared error라고 하는 그 맨 처음에 불러왔던 게 있었죠. 맨 처음에 불러왔던 얘가 있으니까 얘를 가지고 우리가 min square error를 계산할 건데, 근데 중요한 거는 참값과 그 참값과 그 예측값을 줘야 되니까 참값은 이렇게 되고 예측값은 다음과 같이 됩니다. 그래서 print RMSE score on test set RM, RMSE가 다음과 같이 된다고 합니다. RMSE 차원은 이 MSE 같은 경우에는 차원이 사실은 원래 변수의 제곱했기 때문에 내가 원래 분류했던 게 뭐 메가와트였으면 메가와트의 제곱세 해당되는 차원인데 RMSE는 거기에 서 루트를 씌웠기 때문에 RMSE의 차원이 뭐냐 혹은 단위가 뭐냐면 얘는 사실은 메가와트랑 같은 거죠. 평균 3,700 메가와트 정도만큼의 오차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해할 수 있어요. 보통 3만에서 4만 혹은 4만 5천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그 중에 37,400 41 정도만큼의 그 오차가 발생되고 있는 거니까 이런 한계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는 어, 각 날짜마다 이제 그 에러를 확인할 수 있는데 에러라고 해서 에러는 p 이제 이거는 그 절대 차이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오차를 의미하는데 실제 내가 3값이라고 하는 거랑 3값과 예측된 결과 두 개 사이에 이제 절대값을 추가를 하면은 그리고 그때가 언제인지를 넣어주기 위해서 인덱스 중에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날짜가 언제인지 봐서 그럼 테스트에 예를 보면은 여기 에러랑 그다음에 그 에러가 발생됐던 날짜가 2015년 12월 31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이거를 그룹 바이라는 그 명령어를 이용해서 그룹 바이 날짜를 기준으로 그룹 바이를 할 건데 그죠? 왜냐면 얘는 다 똑같은 하루 중 발생됐던 오차들이 예를 들어서 2015년 12월 31일이라는 거는 총 24개의 값들이 저장돼 있으니까 걔네들을 합칠 때 걔네들은 평균을 내라 이렇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래서 평균을 내게 되면은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무시하면 될까요? 얘네들이 보면은 얘네들이 다그 평균 하루를 기준으로 평균 내어진 프리딕션 에러라는 걸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 우리는 이제 에러만 볼 거니까 여기 에러 부분만 볼게요. 에러를 할 거냐면 내림차 내림차순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림차순. 이게 보통은 그 이렇게 되면은 얘는 이제 이 값에 대해서 오름차순으로 정의를 하게 되는데 오름차순. 근데 우리가 가장
오차 큰 거를 보고 싶어 하니까 얘는 이제 내림차순으로 하려면은 여기다가 이 오름차순이냐 물어보는 이 변수에 대해서 거짓이더라고 하면 얘는 이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가장 컸던 날이 2016년 8월 13일, 8월 14일, 9월 10일 뭐 이런 날짜들이 된다. 이런 날짜들이 되는 거니까 이날이 왜 오차가 컸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이날이 오차가 컸던 이유는 저희가 하나 고려 안 한 거는 이제 미국의 휴일에 대해서 고려를 안 했는데 그 미국에선 주말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제 뭐 미국에는 우리나라랑 다른 뭐 독립기념일도 있고 그 외에 어, 노동절도 있고 추수감사절 보통 8월과 그 9월 사이에 있는 데가 추수감사절이 추수감사절도 있고 그리고 그 크리스마스쯤 해서 있는 또 어, 크리스마스 휴일도 있고 이렇게 있으니까 크리스마스는 우리 똑같이 쉬는데 크리스마스 전주부터 쉬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휴일에 관련된 정보들이 빠져서 그런 게 아닐까. 그래서 이런 날들이 아무래도 추수감사절 같은데, 추수감사절과 같은 이런 휴일에 대한 정보를 빠뜨려가지고, 이게 휴일인지 아닌지에 대한 정보가 빠져가지고, 아마 그거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날들에서 오차가 크게 발생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우리가 할 거는 다 한 것 같습니다. 한 것 같고, 어, 이제 넥스트 스텝으로 앞으로 이걸 더 모델을 발전시키려고 하면 뭘 더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이제, 어, 이미 여러분 두 번째 프로젝트랑 세 번째 프로젝트, 첫 번째 프로젝트랑 두 번째 프로젝트 할 때, 이미 몇몇 팀은 그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자료를 나눠가지고 이렇게 하신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엄밀한, 어, 아, 초인계 변수에 대한 조절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첫 번째 생각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있는 피처 외에 더 우리가 추가할 수 있는 피처가 뭐가 있는지, 드는 생각은 일단 웨더, 온도, 그리고 경제와 관련된 지표, 에너지 소유와 관련된 경제 지표는 휴일과 관련된 정보들이 있다고 하셨으면은 이것들이 추가되셨으면은 뭔가 더 에너지 수요를 정확할 수 있지 않을까. 혹은 여러분이 좀 창의력을 발휘를 하셔서 얘네들이 어떤 것들이 더 관련이 있을까를 좀 찾아보시는 것도 아마 이 프로젝트를 하는데 어, 유의미한 기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에 대한 자료를 우리가 바탕으로 했는데 이제 똑같은 이 과정을 이번에는 어, 우리나라 자료에 적용해 본다는 게 다른 점입니다. 우리나라 자료에 대해서 해보아서 그다음에 RMSE 에러를 가장 낮게 RMSE를 가장 정확하게 예측하는 팀이 아무쪼록 이제 1등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1, 2, 3, 4 그래서 정확도를 기준으로 전체 50점을 배분을 할 예정이니까 그리고 온도를 제공했지만 온도 말고 또 관련된 에너지와 관련된 데이터를 여러분께서 직접 찾아보시고 사실 이거 제가 한국전력거래소에 들어가 찾아보고 기상청 들어가 찾아보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좀만 생각해 보시면 에너지 예측하는 데 필요한 정보들이 뭐가 있는지 특히 한국전력거래소의 정보는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만든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이라고 해서 이제 여기 보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각 공기업과 공공기관들에 대한 어떤 정보들을 다 공유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필요한 어떤 자료들이 있는지도 더 찾아보세요. 여기서 찾아보시면은 데이터 목록 들어가서 찾아보시면은 얼마든지 많으니까 찾아보시되 하나 이제 좀 어려운 점을 내가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점이 좀 어렵냐면요. 제가 여기 와서 두 가지가 있는데 어, 그 데이터의 해상도가 다릅니다. 해상도. 이거 보면은 지금 제가 찾은 자료는 여기는 이제 우리는 이제 시간별로 당연히 에너지 수요를 찾는 게 중요하니까 시간별로 우리 찾는데 근데 온도 같은 경우에는 기상청에서 하루 평균으로밖에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하루 평균치밖에 없는 걸 어떻게 시간별 예측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을까? 단순하게 내가 오늘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뭐 자정부터 그러니까 새벽 1시부터 그날 자정까지를
그날의 평균 온도를 똑같이 가져줄 수도 있고요, 누구는. 아니면은 하루에 평균이 되는 시간을 한 시간 내에 정해가지고 그 평균 되는 시간을 정하고 나머지 다른 날짜로 가는 동안에는 이걸 보관해서 쓸 수도 있고요. 보관. 그죠? 오늘이 평균 온도가 20도였고 내일이 25도라고 하면은 20도와 25도 사이를 보관해서 이렇게 선형 보관을 해서 우리가 써서 만들어진 값을 시간별로 쓸 수도 있고 그죠? 이거는 이제 그 팀별로 전략입니다. 저랑 하고 하면은 모든 가능한 경우 수를 다 해본 다음에 가장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바탕으로 얘기했을 때 RMSE가 가장 작았던 거를 제출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 또 하나는 여러분은 이제 2022년까지의 자료를만 제공받았지만 이게 학습을 우리가 할 때는 2023년, 2013년부터 2022년까지의 이제 그 자료를 가지고 이제 그 학습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내가 학습을 해서 초인계 변수나 이런 거 다 최적으로 맞췄으면은 이 전체 자료를 다 그냥 넣어서 학습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 모델이 더 정확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2023년도는 그걸 다시 테스트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제출할 때마다 리더보드에 점수가 반영되니까 그 점수를 보고 마지막에 조정하셔도 됩니다. 네, 그거는 이제 각 팀에서 좀 할 수 있는 트릭 같은 거니까 알려드렸습니다. 잘 해보시고요. 그리고 어, 다음 주 금요일 날에도 우리가 이제 만나서 최종적으로 한 번 더, 이날은 조교도 가고 저도 갈 테니까 팀별로 이제 모여서 이제 회의를 진행하시면서 저희는 필요할 때마다 불러가서 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거 좀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팀별로 많이 고민해 보시고 최선의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